아저씨 얼굴은 공개 안 할 거예요. 아니, 나 아저씨 이렇게 드릴 거야. 아, 드디어. 따뜻한 라떼 하나만 주세요. 네. 유튜브에도 나오다니. 소소한 캘리그라피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글 캘리그라피를 쓰실 때 공간을 잘 분리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잘 분리한다는 것은 글씨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일단 글씨를 쓴다는 건 그림을 그리는 개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글씨는 어떤 선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선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 하얀 공간들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글씨의 결과물이 잘 써졌는지 아니면 조금 뭔가 어딘가 부족하거나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글씨를 쓰면서 사실 이 공간, 흰 공간을 의식하거나 보면서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글씨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처음 접해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글씨 쓸 때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였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상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글씨는 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공간들이 좀 서로가 균형이 좀 있으면 훨씬 좋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쓰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이렇게 선이 몇 가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흰 공간들이 보시면 요 네 가지 공간은 그렇게 무리가 없죠. 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공간들을 보시면 여기랑 여기는 얘네들에 비해서 너무 좁아서 뭔가 다름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글자는 선으로만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글자 안에 저희가 색을 칠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글자를 쓸 때는 직선의 선과 곡선의 선이 좀 존재할 뿐이지 그 공간을 저희가 막 채우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간을 잘 남기면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볼 줄 아는 뭔가 방법을 차근차근 한번 익혀보시고 아예 이 개념조차 몰랐던 분들은 꼭 한번 자기가 쓴 글자를 다시 한번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의 자형 중에는 막혀있는 공간으로 뭔가 구성된 자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미음이라든지 비읍 뭐 이런 애가 대표적인 애죠. 얘는 완전히 막혔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제 중급자 이상들은 이 공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막히게 써도 선질이나 이렇게 속도감을 줘서 이 안에 공간이 별로 답답하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급 이상, 그렇죠? 근데 초급은
이렇게 되게 얘를 답답하게 만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되게 얘네들에 비해서 얘네는 이쪽이 얇고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똑같은 속도의 획과 똑같은 굵기의 획이 이 공간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는데 답답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반 아니면 스타터 분들이 쓰실 때는 하나를 좀, 한 공간을 좀 열어서 얘가 안에 있는 흰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게 숨통을 좀 틔워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비읍도 보시면 이 윗공간을 사실 위에도 좀 가로를 찍는 게 전 좋다고 보지만 얘 때문에 얘도 비읍과 마찬가지로 한 공간을 조금 여기를 다 닫지 마시고, 즉 이렇게 처음에는 쓰지 마시고 기초반이실 때는 요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서 설명할게요. 이게 너무 아래 찍으면 얘가 좀 누르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안에 공간이 얘랑 비교해 보실 때 되게 흰 공간이 쬐끔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좀 위쪽에 찍고 한 공간을 좀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공간을 잘 보여지지 않을 경우 되게 빨리 쓰거나 뭐 이럴 때는 이런 실수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식처럼 외워놓으시는 게 좋고, 나중에 중급 이상 되면 이 공식이 생각도 안 납니다. 왜냐면 내가 봐도 답답해 보이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모음에서도 닫힌 공간이 조금 나와요. 모음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 공간은 되게 답답하거든요. 여기가 위아래가 좀 막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벌려서 써주면 훨씬 더 여기가 답답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도 정말 많이 벌려 써주셔도 좋습니다. 훨씬 더 글자가 달라지죠. 이거 하나 넓게 썼을 뿐인데, 그죠? 그 다음에 요도 이렇게 넓게 쓰셔도 됩니다. 얘도 여기 닫혀 있지 말고 이렇게 넓게 써주시면 훨씬 좋아요. 모음 말고 자음에 얘가 있죠. 피읍, 그죠? 얘도 여기 너무 좁게 쓰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 살짝 열고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그럼 훨씬, 얘도 당연히 넓어졌지만 여기도 이제 열어놓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 공간보다 이렇게 남았을 때 전체적으로 어디 하나 너무 혼자 좁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 닫힌 공간일 것 같으면 좀 열어주고, 그 다음에 공간을 봤을 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 리을에서도 보시면 얘네가 서로 이렇게 평행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흰 공간이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 이렇게 평행이 아니면은 공간이 한쪽은 되게 넓고 한쪽은 좁잖아요.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던 뭔가 균형 있게 공간을 나누는 거에선 얘는 실패한 글씨인 겁니다. 그리고 예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천천히 이 형태를 천천히 한 달 정도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두세 번 쓰곤 절대 몸에 익혀지지 않으니까 한 달은 걸린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한 달을 썼을 때 가만히 있으면 한 달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좀 열심히 썼을 때는 이게 아예 그냥 눈 감고도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공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거의 내 몸에 숙지하고 있어야 글씨를 쓸 때 작은 것들이 다 모여서 되게 훌륭한 글씨가 완성되거든요. 쉬운 것만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누가 봐도 이제 닫힌 공간을 좀 열어줬더니 훨씬 더 낫다, 개방감이 있다, 이런 자형 몇 개들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천천히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들을 나누는 법은 차차 조금씩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배웠던 이 내용을 이용해서 다시 또 짧은 캘리그라피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